안녕하십니까, 심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6월 모평, 여러분들의 지금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셨죠.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 6월 모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6월 모평보다는 우리에게는 9월 모평이 중요하고요. 9월 모평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당연히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잘 보면 좋죠. 근데 잘 봤다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왜 그 점수가 나왔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6월 모평을 통해서 수능이 어떻게 수능에서는 영어가 어떻게 나올지를 사실 우리가 가늠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봤을 때는 이 시험이 어떤지를 사실 평가하기가,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TC를 통해서 6월 모평을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제가 여러분들 6월 모평 문제를 쭉 한번 훑어보면서 어떤 느낌 가졌냐면, 영어가 작년 수능 수준이거나 조금 작년 수능보다는 좀 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틀림없이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평가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보면 수능 체감 난이도가,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상승했다고 그러고요. 실제로 등급 컷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입시 전문 사이트에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않고 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맞는 분석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재작년보다는 작년 학생들이 특히 6월 이후에 수능이 모의평가가 쉬워지면서 좀 공부를 안 했고요. 올해 학생들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영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점수는 여러분들이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수능 자체의 영어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년, 재작년과 봤을 때는 조금은 쉬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고 또한 선생님의 평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작년 수능과 원래 장수능은 6월은 되게 작년 수능과 좀 비슷하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올해 수능의 방향이 확 바뀐다고 한다면 6월도 틀림없이 좀 작년과는 다르게 내는데요. 올해는 작년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특히 EBS 연계 방식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볼게요. 여기 잠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수능이 94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93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 2015년 6월 모평, 이게 문제였습니다. 1등급 컷이 100점이었어요. 졸라 쉬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 영어 허접이네, 졸라 쉽냐면서 애들이 실제로 공부를 안 했고요. 제가 이거 수능 보고 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수능도 1등급이 94에서 형성이 아니라 96 정도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학생들이 그 전에 공부를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그 공부를 안 하는 게 여전히 지금 6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시험이 쉬워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해주면 영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빠르게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건 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려워졌을 때와 시험이 쉬워졌을 때에 대한 대비는 조금씩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쉬워진다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알겠죠? 효율적으로 좀 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먼저 잠깐 어쨌든 간에 6월에 어떻게 시험이 좀 바뀌었는지 잠깐 볼게요. 자, 신경에서 심경의 변화를 바꿨어요. 제가 이것도 유형별 풀이에서 이야기를 했죠. 심경을 풀 때와 심경의 변화를 풀 때는 약간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쉬운 유형이었고 해설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었고요. 연결사는요, 여러분들 작년 수능에 연결사 문제가 안 나오고 빈칸은 보통 4문제인데 작문 빼고 4문제인데 어쩔 때는 빈칸이 3문제고 연결사가 하나 나올 때가 있고요. 근데 작년에는 연결사가 안 나오고 빈칸이 4개 나왔는데 이번에도 연결사가 안 나왔습니다. 알겠죠? 아마 요거는 9월이나 수능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참고로. 그렇고, 자, 빈칸은 여기 있지만 2016학년도처럼 내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오케이? 자, EBS를 보겠습니다. EBS. 어떻게 이게 중요한데, EBS가 애매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보시면 항상 말합니다만 간접 연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간접 연계 강조하는 선생님들한테 좀 속지 마세요. 간접 연계는 이건 연계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결국 직접 연계는 총 8문항이 작년과 똑같이 연계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잘 봐봐야 될 게요. 8문항인데 어법은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지문을 알아도 어법을 모르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면에서는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좀 내용을 알면 조금 어휘에는 도움이 되죠. 근데 이번 어휘 지문이 상당히 어려운 EBS 지문이었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연계가요, 조금 물론 쉬운 것도 됩니다만은 어려운 지문들과 연계가 되는 경우가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두 번 봐가지고는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칭이야 뭐 쉬웠으니까 요거는 연계를 확 느꼈을 거예요. 근데 지칭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뭐 연계가 됐다, 기분 좋다지 점수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 건 아니고요. 자, 빈칸이 두 문제인데요. 이거는 확실히 지문을 알면 도움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풀이법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빈칸은 푸는 방식을 이해를 못하면 결국은 여기는 틀리기가 좋죠. 그러니까 빈칸 두 문제 중에 작년 수능도 그게 나왔었죠. 어떤 문물이 다른 문화로 문물이 연결될 때,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였냐면 문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기는 문물을 안 줬죠. 뭘 줬냐면 이노베이션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을 안다고 그랬을 때 도움은 되지만 답을 잡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고요. 이번 것도 그랬죠. 이번 같은 경우도 무슨 이렇게 그림 뭔가를 붙잡는 거.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안정성. 그 안정성이라는 건 본문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칸이라는 건 원래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을 안다 그랬을 때 도움은 되는 거지. 빈칸에 대한 풀이 방식을 모르면 빈칸도 그렇게까지 많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참 애매해요. 옛날에는 EBS 연계라고 하는 건 정말로 지문을 우리가 완전 열심히 공부를 하면 100% 엄청난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할 수도 없고 하는 애매한 부분이 여러분들 있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문단의 일관성은 뭐 쉬웠으니까 그렇고요. 지금 이게 순서배라고 문장삽입 합쳐서 네 문제가 나오죠. 이거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문장 배열하고 문장 삽입이 총 두 문제로 나왔다가 작년부터 네 문제가 나오면서 지금 특히 이 문장 삽입 쪽이 약간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 6월도 잘 보시면 문장 삽입 두 문제가 다 어려웠습니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도 최고 어려웠던 문제는 문장 삽입 문제였어요. 제가 볼 때 문장 삽입은 계속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삽입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시고요. 알겠죠? 여기 같은 경우도 지문을 알면 당연히 EBS 연계된 지문을 알면 도움이 됐지만, 그렇죠? 어쨌든 흐름을 아니까. 그렇지만 답을 잡는 결정적인 게 되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EBS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대비를 하시는데 너무 EBS 지문을 완벽하게 외워서 내가 이거에 점수에 도움을 되겠다라는 건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EBS에 대한 대비는 하시는데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보다는 EBS는 대비를 하면서, 오케이? 완전히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맞출 수 있는 기본 실력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는 건 여러분들이 진짜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직접 연계가 18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 연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8문제가 연계가 되는데 이 연계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유형이긴 한데 조금 지문을 완벽하게 진짜 한 10번 이상 보지 않는 한은 그렇게까지 엄청난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을 잘 잡아서 적절한 대비, 그리고 적절한 문제를 맞추는 실력,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적어져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6월 목표의 의미는요, 지금 내가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게 6월 교평이 갖는 의의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간 배분을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선생님 강의와 함께, 해설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이 잘 그 어떤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